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 전문가와 함께 캔슬림을 찾아라. 예,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주말에 올렸는데 3,400분이나 많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캔슬림을 찾아라 라는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에서 일단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도 보면 52주 신고가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미국 시장만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가 뭐 한 두세 종목으로 조금 줄어들어 있고, 반면에 중국 시장, 한국 시장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석 주임님, 한국 주식은 어떤 52주 신고가가 있었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을 봤는데 한 80종목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80종목이요? 780종목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코스피가 박스피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많았는데 2차전지나 뭐 로봇 이쪽 그리고 AI 쪽 이쪽에서 좀 신고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프로비엠, 금양, 코스모 신소재, CJ,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얘기한 종목들도 신고가긴 하지만 이미 52주 신고가를 낸 지 몇 개월 훨씬 지났죠. 네, 그죠? 네, 지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현재 또 52주 신고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국내 52주 신고가로는 어떤 종목 지금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CJ를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CJ가 신고가를 기록해서 너무 작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중형주 이상 좀 보자 해서 CJ를 가져와 봤고요. 네. 이 리포트가 삼성증권 양희로 연구원님 리포트 자료인데 3월 22일자 발간 리포트입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를 11만원에서 12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조금 하셨고, 리포트 제목은 CJ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 반영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9,498억 원으로 거의 3조 원 가까이 3조 원. 됐고, 종가는 10만 1,100원이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면 12개월 포워드 기준 PR 8.38배, PBR 0.56배, EPS는 12,063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 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23년도 예상 매출액으로 41조 2,890억 원, YY로는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조 3,020억 원으로 YY 6.9% 증가합니다. 애널리스트 분 추정치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 리포트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인데 매출이 41조고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면 PER이 그냥 1배대다, 그죠? 네. 근데 아마 CJ가 지주회사라서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자회사의 실적을 다 연결로 이제 땡겨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목이 일단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 반영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오주임은 올리브영 자주 이용하십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도 2개 정도 있어서 가서 뭐 로션 산다거나 뭐 이런. 네네. 뭐 사는지 저 궁금했는데 로션 같은 거 사고. 네. 뭐 샴푸도 가끔 사고요. 필수품, 생활 필수품들 가서 삽니다. 그래요. 여의도에도 하나 있긴 하죠. 거래소 앞에서 본 거 같고. 네네. 요쪽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다.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러면 올리브영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올리브영 인상적인 고성장 지속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22년도 CJ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CJ 올리브영의 22년 영업이익은 2,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22년 4개 분기 연속 고르게 전년 대비 30% 안팎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가시성 높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년 거리두기 해제 시점이 22년도 1분기 말인 것을 감안하면 베이스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23년에 1월, 2월간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도 20년도 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1월에 한국 화장품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대비 역성장한 것을 감안을 하면 CJ 올리브영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 제가 가져왔는데 화장품 시장 그리고 CJ 올리브영 이렇게 VS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보시면 화장품 소매 판매는 이렇게 21년도 1분기 바닥 찍고 좀 반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CJ 올리브영 쪽 보시면 그때부터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국내 화장품 시장을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확 빠졌다가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 자체가 뭐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시장 전체적으로 다 위축이 됐다가 리오프닝이 되고 그런데 화장품 시장 우리나라 소매 판매는 역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은 20%, 30%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올리브영 내에는 뭐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품도 예. 팔지만 뭐 다른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도 보면은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반등 시 수혜도 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CJ는 과거 15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했을 때 NAV에 비해서 주가가 다른 지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겹칠 경우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여행객들의 경우 가격 민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H&B 스토어 경쟁자가 적어 여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수익성 추가 개선 기대감도 앞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H&B 스토어 경쟁자라고 돼 있는데 네. H&B가 뭐죠? 생필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헬스 앤 뷰티. 헬스 앤 뷰티. 네.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제가 단락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NAV1 증가 시 시가총액이 2 증가하는 수준.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네. 자회사 가치가 뭐 예를 들어 1,000억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2,000억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과거에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주회사 할인을 좀 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리브영 말고도 이렇게 비슷한 그 가게들이 있나요? 뭐죠? 롭스라든지 왓슨즈. 왓슨스. 네, 그런 데가 다 이런 쪽입니다. 아리다운 안에도 있잖아요. 아리따움? 네, 그거 좀 거의 다 철수하고 네. 네, 이제는 그냥 독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내는 올리브영 말고는 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철수는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왓슨스 가끔 보이고. 우리나라에 왓슨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라라. 인수해서 라라란가 네, 라라란가 그 있습니다. 그게 IFC의 안에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올리브영이에요. 국내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뭐 이제 왓슨스가 좀 많고요.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 왓슨스 되게 많거든요. 네. 국내는 올리브영이 대부분이고 아주 이제 극소수로 이제 그런 나라 뭐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왓슨스 이런 회사가 그동안에 그 기업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한번 우리가 과거 왓슨스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면. 왓슨스 거기는 저기 의약품도 팔지 않았나요? 네, 간단한 그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도 팔고 글로벌 기업인데 그렇죠. 한국에 진출을 했다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못해서 GS 리테일 그룹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다가 네.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다른 이름 랄라블라. 랄라블라? 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그래요? 예. 이름이 특이하네. 랄라블라? 라라 이겁니다. 랄라가 아니고 라라. 이겁니다 이거. 라라 하트. 라라블라? 네. 이게 V구나. 라라 블라. 네. 라라 V네.
블라. 특이하네. 라라 블라.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롭스랑 롭스랑? 라라블라. 근데 올리브영이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 CJ 올리브영의 상장 이후에는 비상장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해서 CJ 올리브영이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네. 네. 아마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철회했었는데 20년, 21년 이럴 때 상장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겹치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CJ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자회사 상장권으로 해서 이 주 CJ의 또 가치는 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CJ 올리브영 실적도 워낙 좋고 하니까 상장 전까지는 좀 좋다. 이 자회사 상장 이제 좀 안 해야 되는데 CJ도 그걸 좀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니까 또 상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결국 또?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 중이에요? 빠르면 올해, 뭐 늦어지면 내년도.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은 지금 하는 게 맞죠, 회사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상장해가지고 자금 땡겨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매장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정확한 거는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도 세부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상장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쓴다라고 거기 명기돼 있으니까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 봐야 되고, 사실 이런 기업은 우리가 좀 자꾸만 계몽시켜 드려야 되는 게 CJ가 뭐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시키느니 만약에 이 CJ 올리브영의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제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 주주 대상으로 증자하라는 거죠. 그죠? LG화학 주주 대상으로 증자를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다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쓴다 하면 주주들이 얼마든지 거기다가 돈을 낸다는 거죠. 최근에 에코프로 그 경우에도 그랬고 옛날에 일진머티리얼 그죠? 그 증자 공장 캐파 증설에 대한 공시 나오면서 증자한다고 해도 다 주주들이 환호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뭐 돈이 필요하면 주 CJ가 증자해도 돼요. 사실 주주 대상으로. 근데 자꾸만 이래 자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중복 상장시켜 넣어버리면 주 CJ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죠? 네. 자회사 실적도 되게 괜찮거든요. 뭐 CJ 제일제너,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CJ CGV도 좀 적자 국면이긴 해도 좀 회복하는 구간에 있고, 그래서 아마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주사 가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니까 PER하고 PBR 밴드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PER은 완전 좀 하단에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PBR은 중단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PBR 밴드 차트를 보니까 이 제일 밑에 노란색이 0.5배다 그죠? 네. 코로나 때도 0.5배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빨간색 0.7 이상으로 한번 올라갔었네요. 네. 그때 올라갔을 때가 PER이 얼마 나왔는가 잠깐 봤더니 PER이 거의 38배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올라갔던 거네. 그리고 얘네 사업부들이 다 약간 리오프닝이나 사람들이 외부에서 활동할 때 실적이 찍히는 사업부라 그렇네. 이 실적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CJ 그룹이 밑에 뭐 영화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CJ E&M도 있고 그죠? 제일제당 거의 다 이 리오프닝 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년 말에서 21년도에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주가가 또 박살났다 그죠. 네. 시가총액의 NAV 대비 할인율 차트도 있네요. 네, 이게 애널리스트 분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네. 제가 여기 코멘트를 보면은 그 단락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할인율에 대해. 근데 요즘에 지주사 할인율을 다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 보면은 다 낮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NAV 대비 할인율을 좀 낮추 보면은 좀 더 기업 가치 늘어날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올리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네. 분위기 자체가. 일단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그냥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이론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으로 보면은 큐런트 쿼터리 어닝스로 보면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뉴얼 어닝스 보면은 여기도 해당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지. 지금 작년에도 아마 삐끗했었고, 네, 그래서 여기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앤 하이스 보면 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뭐 하고 있냐라고 보면 이쪽에서는 CJ 제일제당이 2019년도에 미국 식품기업 슈완스를 인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수를 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 실적도 괜찮았다라고 하고. E&M 쪽은 좀 안 좋았는데 네. 피브스 시즌을 제가 알기로 거의 9천억 정도로 인수를 했는데 미국 회사거든요. 콘텐츠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지금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주가도 이 회사 인수한 다음부터 좀 많이 하향 추세로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비용 효율화하고 올해 또 미국에서도 다른 신작들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피브스 시즌 통해서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 리더센 보면은 상장회사 자회사의 CJ 제일제당이나 음식료 쪽에서 굉장히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콘텐츠 쪽에 CJ E&M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상장자 회사로는 CJ 푸드빌, CJ 올리브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E&M도 사실 콘텐츠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쪽 보시면 기관이 지금 현재 1개월 동안 0.97%의 지분을 확대했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에. 그래요? 네, 웨이는 0.5% 확대한 상황입니다. 기관 웨이는 양쪽으로 다 샀네요. 네. 여기서 M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M 보시면 마켓 다이렉션 시장 상황 보면은 현재 아직도 K 콘텐츠 쪽이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CJ E&M이 뭐 드라마 잘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음식료 뭐 오리온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K 푸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뭐 CJ 제일제당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증가, 글로벌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는 또 CJ 올리브영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리오프닝이 뭐 좀 변동성은 크지만 변동성은 큰데 약간 저점을 높이고 약간 고점을 뚫는 기업들도 약간씩 나오고는 있어요. 보니까 이 대주주 지분율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대주주가 42% 들고 있고 그 밑에 뭐 관계인들에서 이선우님, 뭐 이경우님 해서 다 하면 한 47% 정도. 47%. 뭐 국민연금 당연히 좀 들어와 있겠죠. 네, 7.7% 들어와 있고 자사주 7%. 회사가 그 올리브영 상장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네. 나중에 상장하게 될 때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면 말씀대로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을 한다면 그걸 뭐 어떻게 쓸 건지 용도 이런 것들 아마 명시가 될 텐데요. 네. 리서치를 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신문지상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졌던 내용은 그냥 전달만 좀 해드리면 CJ 홀딩스 같은 네. 경우 이선호 그 3세 아버지인 이재현 회장이 지분율이 42%고 이선호 결국은 이제 나중에 CJ그룹을 물려받아야 하는 장남인데 네. 지분율이 채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결국은 이선호 님이 아버지로부터 CJ 홀딩스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올리브영 기준으로 보면은 12%인가가 이선호 님이 그 주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의 이제 의견 중에 하나는 올리브영을 상장하게 되면은 그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 수천억 원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차후에
승계 재원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이 기사화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긴 하네요. 예전에 삼성 SDS 상장할 때 네. 그때 이제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이서연 요 가족 지분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네. 그 가족 지분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계속 키울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한 2조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SDS 주식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상속세 냈잖아요. 그러면서 SDS 주가 보시면 상장 초반에 거의 고점이었고 계속 질질 흘러내렸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강성구 대표가 지배구조에 관한 책을 썼을 때도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 지배구조에 따라서 그룹의 오너가 어떤 기업을 키우고 어떤 기업을 그렇게 재원 마련으로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죠. 우리가 지분 구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재현 회장님이 42%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선호 2.87, 이경후 1.27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선호라고 돼 있는 분이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리브영의 지분이 10%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상장을 시키려고 하겠네요. 네. 그게 예전에는 이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SK그룹에서 밑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이렇게 떼내가 상장할 때 와, 이 자회사에 이렇게 지주회사가 10조인데 자회사 가치가 20조짜리가 있었네 하면서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상장이 되고 나면 주가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잠깐만 게임빌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게임빌을 들고 있었던 게임빌 컴투스 그죠? 네네. 컴투스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아니 이게 게임빌 시총이 이게 말이 되냐 지분 가치가 얼만데 게임빌은 뭐 3천억하고 게임빌이 들고 있는 컴투스 지분은 1조 5천억이 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그걸 모를 때는 상장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올랐다가 나중에 다시 빠지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반복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 캔슬림을 해보는 이유가 어닝 모멘텀이 있는지 그죠? 네,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어닝 모멘텀이 있는 올리브영 자회사가 오히려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회사는 조금 매매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근데 이 지분 구조에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현 회장님하고 특수관계인이 47%예요. 47%인데 국민연금이 7.7인데 여기 보면 자사주가 7.26이 있어요. 그러면 자사주와 특수관계인 합치면 이제 54%가 되고 자사주는 왜 사놨을까? 의결권에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이 자사주를 제3자한테 백기사한테 넘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CJ 주가를 좀 전에 보면서 혹시나 요즘은 이제 대주주가 이래 잘못을 하면 오늘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거 주총이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거기도 이제 약간 이 적대적 M&A 비슷하게 사모펀드에서 거기 관심사였는데 SM에서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이제는 소액 주주들이 뭉쳐가지고 언제든지 대주주를 경영진에서 박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든지 아니면 한진갈처럼 뭐 델타항공이 들어오든지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CJ는 이미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네요. 네, 이걸로만 보면 없어요. 네, 뭐 이 형제들 간에 분쟁이 날 것도 없어요. 이재현 회장님이 42%를 들고 있다 보니까 딱 50% 이상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네, 50% 이상을 딱 맞춰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리브영이 리오프닝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